아닙니까? 사전에 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0세부터 18세까지 다 포함시킨단 말입니까? 네. 또 해놓고 잠깐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면 좀 더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선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중에 일부 수정 동의 요청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아동문화관광체험카드 지원 대상에 제2조에서 정의한 아동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5조 중 초등학교 재학 중인과 단서 전체를 삭제한다. 이상 이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네,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선민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 의원님.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서 0세든 만 18세든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종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나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데 그리고 합리적으로 썼으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희 의원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민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노인장애인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강승필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563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보장구 수리사업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의 주요 위탁 사무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대여, 스팀 세척, 수리 지원 사업 홍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와 관련된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신규 수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 563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공익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나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 유형,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의 위탁 운영 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 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안건명을 거제시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자료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우리 위탁을 했네요. 네, 지금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3년이 다 돼서 이제 다시 공모를 할 건데 이제 여러 곳에서 공모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선정 공부를 해봐야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자일센터에서 201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추기 있긴 한데 혹시나 또 다른 자연복지관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으니까 한번 공모를 띄워보겠습니다. 그다지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장구 수리에 드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보장구는 뭐 매번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매번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잡아갈 수 있는데 통상 몇 년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비는 들어간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 몇백만 네네. 원이네요. 근데 이거 2024년도에 2,500만 원, 2025년에 2,06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고쳐서 그런 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에 한 5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 올해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건 잡아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약 한 2,50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 이게 그게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때까지 전문성으로 이렇게 해온 또 뭐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봉사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돈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위탁 기간을 굳이 꼭 3년을 해야 돼요. 이거 한 5년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간을 좀 더 잡고 싶은 면도 있지만 이게 위탁 기간 통상적으로 정도 해놓으면 네.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미스가 나고 하다 보면 네. 수탁 기간에 대한 통제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좀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 위수탁 할 때 보면 운영비나 이런 뭐 억 단위도 가고 막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거의 봉사 수준의 그냥 재료비에 뭐 이런 거지 1년 동안 이게 사업을 하면서 2,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뭐 그래서 동감합니다. 이거를 굳이 이 3년으로 또 짧게 해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 예. 저는 뭐 이번에 모집을 할 때 한 5년으로를 해서 잘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저는 이거는 뭐 사업을 돈을 벌리는 사업 같았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원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좀 더 뭐 센터에서 이걸 운영 잘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많이 3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여기 그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말고 또 이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센터나 단체나 이런 게 우리 그제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장애인 단체가 지금 9개 단체 있으면 그쪽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9개 단체에. 예, 단지 이제 어떤 그만의 어떤 경험, 노하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네. 그와 다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인력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게 보장구 수리 사업도 하고 또는 아이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사업들, 뭐 동료 네네. 상담이라든지 그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에 현장에 가본 기억이 나거든요. 운영을 찬찬히 잘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네.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센터에 안정적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은 3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또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또 뭐 추적으로 뭐 5년에서 얼마를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기간은 제가 이번에 조례 공부를 해보니까 5년 정도는 맞더라고요. 근데 또 과장님이 그 취지도 아주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우리가 보통의 연간 그 장애인들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를 4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이 네, 보조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장애인이 외에 일반인들이 2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지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그 제시에서 휠체어나 제가 보온까지 넣었거든요. 보온 어르신들의 제복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2,500만 원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지금 지원을 받는 보장구 이런 것들을 잘 그 장애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이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이 딱 그 인원에 우리 장애인 그 타는 거기에 적정한 예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 이거 돈에 맞춘 건 아니고 네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항상 저희는 충당해 드려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상반기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네네. 상태고 좀 더 지금 현재 돌려보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 물건 쓰시는 분들이 거의 힐체가 많은데 네네. 그걸 좀 깨끗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왜냐면 이게 손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이제 우리도 전번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통은 위탁에 그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민간 위탁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은 뜻은 어떻게 과장님 두십니까?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네네.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민간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우리 민간하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다음에 수탁은 우리가 또 밑에서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 기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관리만 운영에 대한 게 있거든요. 수탁은 우리가 또 거제시의 그 모든 책임을 하는 게 수탁 기간이거든요. 수탁 기능인데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좋은 곳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부연 수탁 기간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 부분은 또 왜 넣어놨습니까? 이 이 부분은?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 때 위탁이라고 하고 네. 받는 곳에서는 수탁이라고 그럽니다. 아, 받는 곳이. 예, 받는 근데 곳이 제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공부를 한번 가서 살짝 흘러가는 걸 들었는데 위탁은 시에서 맡길 때 모든 책임을 그 위탁하는 기간에 완전히 줘버리고 수탁은 우리 거제시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진다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위탁하고 수탁의 관계는 뭐 주는 건 위탁이고 받는 건 수탁이고 그래서 예. 위수탁이라 같이 말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이라고 합니까? 그래 어쨌든 뭐 이번에 그 검토 보고서를 보면서 뭐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장애가 항상 일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대로 안건명을 그렇게 좀 다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네네네. 이거는 센터 운영이 네. 아니라 네. 바꾸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설자들이 단체를 줬을 때는 네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의원님? 준비됐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노인장애인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76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권익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에 대한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있는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이어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텔레코림종 등을 말한다. 3호 공공시설이란 거제시 이하 시라한다. 및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호 자막 시스템이란 음성 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5. 한국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한국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6호 텔레콜존 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 1항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화면 및 텔레콜존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항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1항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한다. 2항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 자막과 한국 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민간에 대한 권장 1항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명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에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6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보다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주 이제 국외 연수를 가니까 각 그 도서관에는 크든 작든 이게 귀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텔레콜존이라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텔레콜존 시스템이네요. 예. 그게 그럼 그걸 하게 되면 뭐 어떤 이 보청기에 어떤 그 잡음이 제거가 이제 보청기에 있는
그게 이제 안에 채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채널을 바꾸면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도서관뿐만 아니고 이제 뭐 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시끌시끌한 이런 데에도 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물론 뭐 호주뿐만 아니고 다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청각장애인이나 이제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이게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 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제 이게 청각, 이제 시각 이런 거 시각에 뭐 시각은 빼더라도 청각 이렇게 조례가 몇 개 있기도 하고, 근데 텔레콜 존 시스템을 이제 명시를 한 조례는 그 제시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 장비에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텔레콜 존 시스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자막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텔레콜 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부서 의견에도 좀 이건 빼도 괜찮다 이러는데 이제 미반영이 있고 넣어 놓으셨던데, 그러면 그 의원님이 어찌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좀 노리는 것은 그 각 어떤 시설에 텔레콜존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제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저쪽 뭡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양대 복지관 이런 곳에 현재 텔레콜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그제도 한 군데로 돼 있습니까? 그제는 우리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예. 아주동의 이제 경로당, 아주동 예, 경로당. 1통, 2통, 3통 네네. 경로당이 지금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장애인 그 반다비 수영장. 네네네. 예, 거기는 너무 지금 좀 반응이 좋아서 아 설치를 예, 하셨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그 답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텔레콜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한화오션이나 그 다음에 삼성에 거기서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난청이 빨리 될 그런 가망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사적인 영역이죠. 그거는. 그래서 사적인 영역도 이제 그렇게 좀 해놨는데 그 시끄러운 데에서는 아예 대화 자체도 안 될 분들은 또 이 기관 노화가 또 빨리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산업에서 앞으로는 좀 확장이 되고 선진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콜존 시스템을 아마 작년부터 의원님이 이야기한 걸 들었었는데 5분 발언도 했었어요. 예, 또 국외 연수를 가가지고 각 그 어떤 도서관마다 아니면 복지시설마다 텔레콜존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표기를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선진국에서는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5분 자유 발언에 이어가지고 조례 이렇게 발의해서 또 우리 청각 장애인들한테 그 난청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뭐 그 혜택을 또 우리 그제 시의회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대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참 그 좋은 조례기는 해요. 좋은 조례기는 한데 우리가 장애인 차별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하고 그 다음에 법 제 21조 5항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각 장애인들을 이제 한쪽만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또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또 다른 뭐 척추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나 기타 수십 가지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또 허탈한 마음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조례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또 조례할 때 좀 균형 있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브리즈번 도서관하고 뭐 NS 그 또 주립 도서관에서
그 텔레콘조를 보고 이태일 의원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거를 아주 촌스럽게. 어쨌든 요거 잘 시행돼 갖고 우리 그제시에 그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하고 조금 확산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가령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균형적인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 챙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한 참 관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텔레콜존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극장이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 청각장애인은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에리어만, 그러니까 극장 이제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다. 100평 전체를 다 텔레콜존 시스템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평 정도라도 해서 이제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 뭐 선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선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밑에 바닥에다가 선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요거만, 그러니까 보청기 예, 보청기만, 보청기 끼던 식으로. 예, 아니 예. 보청기에서 예. 지금 끼고 있는 보청기에서 채널만, 그 안에 그 채널만 바꾸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청기 값이 따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청각 장애인 구면 1차적으로 등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인들은 이 말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원래 청각 장애인이라.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뭐 직업선 뭐 난청이라든지 그걸 또 등급에 따라 또 청각 장애인 부르는데, 이게 아마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뭐 잘 들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잘 들리는 사람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나이 한 70, 또 조선소 오래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소음성 난청들이 다 있어요. 그럼 특히 이제 극장이나 저런 데 가면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와 음향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사람이 들려 잘 안 들릴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과연 청각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청각장애라고 남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노화까지. 예. 그런 사람들이 청각이단 말이에요. 청각장애인이단 말이야. 그 외에 보면은 뭐 다쳤다든지 사고성 장애 아니면 소음성 장애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될 줄 모르지만, 진정 출산 때부터 청각장애인들은 이게 아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안 들리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보청기를 끼면 이제 그 채널에 의해 가지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분들은 보청기 자체를 안 끼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보청기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보청기를 끼도 안 되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이라. 사실은 뭐 등급마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청각장애인 구면은 전체 다가 아마 혼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정말로 보청기를 끼도 아예 안 듣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이 필요하냐. 그거는 제가 이제 등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예 보청기를 끼도 안 들리신 분이 몇 프로고, 지금 이제 현재 한 10% 이상 나오거든요. 그 제시 우리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일단 이걸 하지 마자 그런 뜻은 아닌데, 청각 장애인 하면은 여러 그 가지 개념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잘못되면은 그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윤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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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박명옥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57호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작은 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거제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를 운영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환경 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 평가, 입법 연구 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매년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1항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운영자는 대출 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 구입비 등을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환경 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577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주민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도서관 운영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사항을 명시하여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독서 문화생활 정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도서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제시에 작은 도서관이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작은 도서관은 21개 있고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2곳이 있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19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19곳이라고 해?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 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19곳의 예산이? 현재 예산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F하고 하청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외포하고 둔덕 천막꽃들 외포 바다마을 2곳이 우리 시에서 공무직이 이제 인력이 그렇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에는 전번에 가보니까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2사람하고 그 있던데 그러면 하청은 뭐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시립으로 해서 저희가 시립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조금 전에 있는데 시립이 F하고 작은 도서관 중에서는 속하지 않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좀 크기는 해요. 그러면은 19곳은 우리가 저기 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우리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우리 일반 그 지역의 시민들하고 책을 뭐 도서를 빌려가거나 안 그러면 도서에 이렇게 이제 교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상문동에 있는 대동 네네. 다숲에 있는 그 푸른숲 도서관이 예. 굉장히 17,853명의 네. 이제 현재 책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꽤 3,000명이 넘을 정도로 3만 명이 꽤 넘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지? 네. 여기 상문동이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이 진짜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취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은 또 몇 곳 정도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는 곳은 대부분 19곳 중에서 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도서관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고 그래서 접근성이나 작은 도서관이라서 뭐 어떤 많은 걸 주문은 못하겠지만은 시민들이 갔을 때 정말 놀이 공간처럼 편안함이나 이렇게 이제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 딱딱한 도서관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호주에 뭐 도서관이 큰 도서관에는 갔지만은 우리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가도 우리 거제시에 가도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어린이집에 저희도 도서관이 있는데 아주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거제시의 도서관에 뭐 장소도 좋고 책 거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의 형태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오늘 요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제가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좀 해주시라고 넣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팀장, 과장님. 예.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런 조례 오면은 제정이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거는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또 제정돼 있는 조례를 이제 우리가 신설해 가지고 네,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늘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도서관진흥법 보니까 다 법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조례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또 신설된 조항을 우리가 반영시키는 거고 네. 조례 취지가 보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명시된 근거 없으면은 인건비 못 주는데 이제 네. 인건비 주게끔 네, 이제 법이 개정돼서 우리 네. 시초례도 개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아까 21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19개 사설에 네네. 대해서는 네, 어떻게 조금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세워야겠습니다. 네. 운영 처음부터 계획을 19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네. 우리가 최근에 우리 행복에서 국무국외 출장을 호주로 다녀와서 그런가 네. 호주에 대한 다들 이제 좀 예시를 많이 드는데 뭐 저도 강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들이 말하는 그 볼런티어 제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엄청나게 도서관이고 미술관이고 각 영역에서 엄청나게 활발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원봉사 그 안에는 말 그대로 무료 봉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지역들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주로 아파트 이런 데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곳만 따지면 그 아파트의 그 애착심도 같이 부여가 돼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개념이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은 이제 또 그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너무 또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 이제 하라고 했고 그 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시조례도 했으니까 네. 그 중간 지점을 우리 과에서 한번 잘 운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도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자긍심도 새기면서 또 진짜 이 정도는 돈이 투입이 된다 해야 되는 그 기준점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그래 세부적인 이제 사업 계획들은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법을 개정이 되자마자 이게 공표 기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번에 그 바로 하게 된 건데 그 저는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환경 개선비는 법률에 없는 내용인데 좀 뭐 등에 그걸 좀 확대해서 환경 개선비를 좀 하자. 이게 지금 옥포동 2005년도 고현동에 있는 건 2005년도 상동동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 대동다수는 2007년 이렇게 20년이 좀 넘은 그 작은 도서관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개정한 이태일 의원님이 또 이런 취지를 살린다고 하니까 또 뭐 법에 있지만 우리 시 자치 조례로서의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시행되기를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살증 제6항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살증 제7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심의자료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번호 564호 거제시 교복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생교복지원 사무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조금 떼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예.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24년 3월 28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564 그제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중 검토 결과입니다. 그제시 교복지원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8일 제정하였으나 2023년 12월 26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의 주체가 시군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현행조례의 존치 사유가 상실되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한 5분 정도 정리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부원, 김선민, 이민숙 위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578호 부의안건 책자 79페이지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 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 5조 및 안제 6조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제 7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 8조 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비용 추계,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다. 1호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호 공공기관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제3조 책무, 1항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는 거제시 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항 거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1항 시장은 종이의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항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호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 3호 종이 사용 실태 조사, 4항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 방안, 5호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홍보, 6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선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1항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1항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호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산업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치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하고 3명의 위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578 그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의 생산과 폐기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절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부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김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이제 우리 자체 조례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면은 우리 의회가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의회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 네. 이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반기 때 의회 운영위원장 할 때 선진 의회를 다녔을 때 참여하신 그때 운영위원들 전부 이제 선진화된 우리 종이 없는 회의 문화 그런 의회를 많이 봤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원 전략도 되기도 하고. 근데 늘 이게 구호로만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친환경, 저탄소 막 이런 내용들은 주로 뭐 구호도 중요합니다. 구호도 중요한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시도 포함되겠죠. 이런 환경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만 봐도 화장실에 뭐 이제 손 닦는 티슈가 없어졌고, 예, 그리고 점점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을 비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미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발의하셨으니까 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로도 있으니까 의회 사무국 소관의 업무를 또 관장하면서 이제 견제도 하고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의원님 입장 한번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수미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사실은 이 조례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저도 일회용을 완전히 안 쓰지는 않습니다. 종이도 또 많이 쓰는 편의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뽑아서 보고 이랬는데 경상남도의 최초의 조례이기도 하고 어쨌든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다, 기후 환경이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위원회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거제시 조례가 있고 거제시 의회 조례가 있는데 또 우리 의회 조례도 뭐 필요하면은 해서
의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안 갔구나.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전반기 때 시의회를 어디 갔더만은 그 본회의장 모니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전자문서로 이렇게 그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갔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아니, 모니터로. 따로 예 전반기 때고 후반기 때.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의원님들 보고 물어봤거든요. 잘 사용하십니까? 이랬더니 잘 사용이 안 된대요. 늘 익숙한 종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 올라오는 의안을 거기는 우리는 책자를 주지만 그쪽 파일로 바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선민 의원 말 맞다나 이렇게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우리 의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또 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적응하는 시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하고 제가 지금 전국에 10개 정도 이게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그냥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전라남도가 이제 그 실태 조사하고 나면 그걸 누리집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이런 게 있는데 또 자칫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8군데는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희한하게. 그래서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그렇던데 이게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제시가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공공기관부터 해가지고 뭐 전년 대비 종이가 뭐 얼마나 줄었다든지 이런 게 실태 조사가 되면 그걸 홈페이지나 누리집에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좀 아니 일단 우리 조례는 예, 실태조사 안제 5조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 실태조사를 안 넣는 이유는 그 제가 답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이거를 전부 다 조사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초반기니까 그런 부분을 살짝 뺀 부분인데 우리는 실태조사를 넣기는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진짜 하루아침에 종이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종이 사용 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 사용 줄이기니까. 예, 줄이기인데 아까 뭐에서, 화면부터 하자 이래서 금방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2024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그 제시에서 사용한 게 1억 장이다, 1000만 장이다 이러면 뭐 내년에는 뭐 900만 장을 하자, 800만 장을 하자 이게 그렇게 실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요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맞겠구나 이런데 기초단체는 또 하나도 없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아니, 기초와 강력이 다를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아니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아니 있잖아요.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도 없는 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8조에 시장은 2항에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사업, 프로그램 운영,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 민간기관이나 단체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민간기관이라 보면 됩니까? 여러 네네. 주민자치에도 예, 있을 테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이통대한연합회나 뭐. 그렇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들 이렇게 사업을 우리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하고 나중에 되면 조금 더 폭넓게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태조사 용역을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넣어서 할 생각은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거제시 본청 면사무소 유관기관 부분에 대해서 종이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운영비를 통해서 얼마나 구매를 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실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우리 종이 구매되는 거는 연간 구매되는 비용을 다 뭐 회계과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 예. 또 팜플렛이라든지 네네, 리플렛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쇄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기왕사 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탄소, 예. 뭐야 이게 요즘 말을 까먹어가지고 중립에.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 실천에 그거 하는 거니까 예. 기왕사 좀 제대로 좀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네. 효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조례- 하시라고 좀 권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 실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조금 이제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태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위원님, 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민간 영역까지 우리가 종이를 아끼자라고 우리 거제 시민도 가정과 직장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민간 영역까지 종이 사용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근거사항이다 보니까 홍보한다고 다 할 수. 그리고 지금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태일 예. 의원님께서 이미 앞서서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이태리 의원님 생각하는 거 말고. 아니 김서민 의원님도 설명했고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에서 네. 우리 여러 가지 공문을 우리 종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받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로 받으면 됩니다. 파일로 받고 1차적으로 그래서 종이 사용량을 우리가 한 해 예를 들면은 뭐 1000장을 썼다 이러면은 첫 해는 뭐 800장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700장, 500장 이런 식으로 그게 성과가 보이잖아요. 예산도 보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라든지 네,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회의 문화도 아까 어쨌든 모니터화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회의장에서도 본회의장에도 컴퓨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민간 단체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까 종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면지나 그냥 복사지에 이면지에다가 다시 복사하는 거는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뭐 시민들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줄일 있고. 수 있는 방법. 많죠. 우리가 일단은 그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가 이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우리 저기 중회의실 있잖아요. 중회의실 전부 다 컴퓨터 기본 우리 그 노트북처럼 작은 거 그거 설치해가지고 처음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시간적인 그게 거치면은 당연히 익숙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우리 거기 설치해 넣으면은 따로 지원은 안 해도 그분들이 항상 회의할 때 거기서 아니요, 위원마다의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아까 문서 종이 우리 보통 회의를 할 때 단체장 회의나 통장협의 회의나 이런 경우에 어쨌든 다 문서화해서 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어쨌든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 어쨌든 컴퓨터 설치를 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 파일이 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향점은 그렇다는 거고 지금 차츰차츰 이어지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종이를 없애고 하루아침에 컴퓨터를 다 합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말 안 하셔도 이거는 앞으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게 그 메시지로 남겨졌다고 봅니다.
그냥 조례로 하니까 다들 이거 근데 다 알아서 예산 지원이나 특별하게 이렇게 없이 다 이게 홍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그에 대한 생각 모든 시민들이나 그런 거는 공감은 해요. 근데 어떻게 줄일 것이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나아졌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제는 종이를 10장 쓸 거로 5장 반으로 죽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차츰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답은 찾지는 못하는 과장님.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일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나 예. 우리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네네. 우리 거제시가 지금 하고 있는 네. 똑같은 사안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서 이제 일회용품 부분에 대해서 다용기 사용을 네. 촉진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팀장님. 혹시 뭐 보충 답변 필요합니까? 지금 일회용품 자체의 종이 팀장님, 예. 예, 일어나셔서 부서와 성함 말씀해 예.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성지경입니다. 지금 종이 자체가 우리 일회용품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회용품 분리배출 뭐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자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우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얼마나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은 실태 조사를 먼저를 하고 부서마다 실천 방안이 다양할 거로 봐집니다. 이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부서에서는 이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면지 활용이라든지 양명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는 이제 100으로 사용을 했다면 점차 80, 50으로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여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분에서 먼저 의원님과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게 되면 이 조례 만든 취지의 목적에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는 거제시청만 가능할 것 같아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예. 우리 거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2조의 공공기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공공기관부터 차츰차츰 이제 불필요한 종이를 이제 파악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점차 이제 시민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 해야 아까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 종이로 할 걸 다 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단적으로는 이제 기획실에서 회의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이 없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10번을 한다면 5번, 4번을 줄여 가지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가에서 시청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보고할 때도 다 문서화해서 다 가죠. 네. 그거를 이제 줄이고 메일로 다 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네. 전자문서를 통해 가지고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불필요한 종이를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크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조례가 발의한다 해서 네. 물론 차츰차츰 나아지겠지만은 그 효과가 그리 미비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 얼마나 아까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아낄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낄 수 있는 네네. 방법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아까 아니 정명이 왜 썩을립니까? 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아니 위원님 한 말을 오늘 조금 전에 한 말을 똑같은 말을 3번 했습니다. 3번. 아니,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을 디지털을 실시를 하고 저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똑같은 말을 3번 4번 하십니까?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은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화 빼고 종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디지털하에 그 10장을 서는 거를 그러니까 그 방법 빼고는 없어요. 아니 또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 그러니까 그 나오겠죠. 다양한 지금 방법이 시작이 뭐냐, 중요한 물어보는 거지. 그 결론을 지금 내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아니, 그 하다 조례를 보면은 발의했으니까 아니 다양한 할수 있는 형태대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일단은 되고. 첫 번째 우리 의회에서 공문이 나갈 때 보통은 우리 일주일에 10장 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장으로 줄일 거고요. 그거 시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 디지털 하겠죠. 그죠? 기획예산 시에는 제일 우리의 그 중요한 그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디지털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디지털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콩 뽑고 먹듯이 그 답을내라는 건 아니죠. 이게 제정이 됨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거기에서 종이를 1년간 얼마만큼 썼고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태 조사도 아까 공공기관에만 가능하지 아까 민간 분야까지는 이게 얼마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줄어들느냐 이게 실질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실시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종이 사용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고 이제 몸에 조금 익어가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 하진 않아요. 네. 이거 법제화를 하면은 좀 더 체계를 한다는 거죠.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은 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동의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잖아요. 나부터 자흥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한 사람 배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흥기 이루어지고 자흥기 이루어짐으로 하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흘러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거든 아마 그 수요 조사나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새롭게 만들고 이래야 되고 우리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입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단체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거제가 종이 사용 안 하는 사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세월이 가니 그냥 바뀌고 요즘 누가 그거 합니까? 아까 작은 도서관 이야기 했는데 나는 사실은 작은 도서관 이용보다 휴대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안에 내용 보면 책컵이나 다 놉니다, 내용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종이 없는 조례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할 필요 없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보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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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79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의 취지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 조례 용어에 관한 사항, 안제 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 15조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제 16조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안제 17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해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서 의견 반영,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부서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의 1을 제6조의 2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호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호 불법 촬영 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야외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패닉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전의 제3조 중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외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를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를 공중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범죄 예방을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과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제13조 종전의 제5조 제1항 법문 중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관리인을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체계의 말은 시장은 시민이 불법 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 기기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579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대시민 인식 개선과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그리고 그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미숙 의원님,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거제시 그 공중 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1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게 62개소. 그러면 민간이 개방되어 있다는 그 62개소는 이거는 개인 겁니까? 예, 개인 겁니다. 이 개인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개인 거는 민간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그 휴지하고 그 종량제 봉투 필요 물품을 우리가 보급하고 예. 분기에 한 900만 원 상당 해서 그 분기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2개소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 우선적으로는 우리 그 공중 화장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민간 개방 화장실에도 조금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19개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신뢰나 믿음 정도가 좀 강할 거고, 그죠? 이 62개는 민간이 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불법 뭐 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219개는 뭐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불법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2개 이 민간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이 협조를 좀 잘 구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어디서 뭐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개인 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거 같으면은 우리가 뭐 알아서 뭐 돌도 빼내고 그다음에 뭐 아스팔트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민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협조를 잘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이런 걸 검사를 했을 때 이 숙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숙소도 옛날에 몰래카메라 사건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간이 하는 62개도 우리가 정말 협조를 구해서 철저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219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쪽이죠. 해수욕장 쪽. 해수욕장은 주로 이제 그 여름 예. 일시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매미성이라든지 해건강 주차장, 관광지. 예, 관광지. 그게 한 뭐 10여 개소까지는 안 돼도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그게 한 뭐 고는 쪽으로 해서 한 8, 9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경 이제 그쪽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홍보나 뭐 아까 뭐 교육 말씀하셨는데 스티커 같은 거라도 좀 붙여가지고 이 화장실은 우리 거제시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니까 안전하게 하시라, 뭐 이런 그 문구 같은 스티커 같은 것도 이제 붙이고 이런 홍보를 하죠. 예, 예. 그러면 좀 더 안심을 하고, 그죠? 예, 예. 이제 그걸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물은 그대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어디로 따로 모입니까? 지금 화장실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뭐 아예 뭐 그 정화조 없는 화장실 우리가 뭐 재래식 형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아예 그 상수를 쓰는데 그 세면기하고 쓰는데 통 자체야 배출구가 없는 일명 멍텅구리 통이라고 그런 게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화장실에 딸려 있는 개인 하수처리, 쉽게 말하면 정화조가 딸려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아예 이제 배수 설비가 되는 지역에는 아예 이제 시 관로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어디입니까? 강릉입니까? 지금 물 부족. 예, 강릉.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갖다가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 말고, 그러니까 예. 우리 일반적으로 세수를 하거나 예. 이런 물이 그대로 흘러 안 내려가고 이게 그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도 뭐 세수를 한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뜻은 아니고, 예. 그 물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고, 예. 그 물이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용물을 봤을 때, 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까? 요즘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온다던데, 물 부족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아마 우리 그 상하 수도과에서 뭐 하고 있는 그 중수도 개념인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많이 아껴지는가 봐요, 이게. 예. 많이 아껴지는가 봐요. 예. 세수했는 물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 예. 세수했는 물을 그냥 바로 흘려 안 보내고 예. 이걸 변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내리는 예. 뭐 이런 요즘 뭐 시스템이 많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 부족 그 현상도 많이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거기 몇 군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하면
그런다고 바다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바닷물을 끌어서 써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즘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세수한 물을 그대로 흘러내리지 말고 세수한 물을 그 변기 쪽으로 하고 뭐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물도 아끼고 물 부족 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그 마이크로 그러니까 정말 작은 그 어떤 뭐 CCTV인지 뭐 하여튼 몰래카메라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발견도 안 될 정도로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안전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우리가 이번에 장승포 거기에 맥주축제 할 때 가서 보니까요. 그거는 고정식인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러면은 누군가는 페스티벌 중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219개를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지금 2개 업체에서 4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4권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놀이장 가보면 완전 이게 화장실이 호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2개 업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 그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몇천 명이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깨끗하고 또 에어컨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우리가 해수욕장에 있는 데 가면 화장실 가면 모래부터 해갖고 행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관리업체가 좀 늦게 나타나면은 뭐 엉망 아닙니까? 뭐 휴지다 뭐다 바깥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라인은 장승포 아주 이쪽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 업체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아, 그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하나는 가정집도 화장실 먼저 본다 안 합니까? 1등이다. 예. 그러면은 요 화장실 이 홍보와 개선 가지고 더 많은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미수원께서 또 이 CCTV 부분, 카메라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빨리 했어야죠.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 어쨌든 이 성범죄 여성들한테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때 잘 개정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조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성하고 어디 또 뭐 2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 2개인데 그러면 누가 집중 점검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아니 과에서 뭐 어디 기관제를 하나 들여가지고 사사시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할 건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뭐 조례에서 그까지는 명시가 뭐 되지 않더라도 오늘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네. 이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저희 공무직 2분이 네. 우리가 경찰봉처럼 손잡이가 달려 있는 막대기형 점검 장비를 가지고 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이제 조금 우리가 기본 틀에도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문을 담아서 좀 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하자 해서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침에 2분이 갈 때 우리 가지고 가면은 그지 이제 자기가 같이 2분이서 출장을 타면 그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219견대를 예. 딱 나눠가지고 예. 그럼 텀이라고 그러죠. 예. 예. 점검의 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한 5월 2회 정도는 거의 이 싹 점검을 한다. 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15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A라는 화장실을 예. 15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 정도 거잖아요. 텀으로. 그럼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트집 잡는 건 아닌데 예. 또 우리 입장에서는 15일이라면 물리적으로 긴 시간인데. 근데 자주 가는 화장실은 그보다 텀이 짧고 예. 제가 좀 텀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혹시 발견된 사례는 좀 있습니까?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 없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도경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저희한테 오는 거는 뭐인가 하면은 이제 조금 텀이 너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돈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수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수시로 그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좀 보완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수리를 하고 또 이 막힘이 잘 되도록 뭐 위에나 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직 두 분이 하고 계신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